자,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중첩 복합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때 단순 그런 조건문도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이런 어떤 중첩 조건문이나 복합 조건문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 비즈니스 로직이나 아니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서 중첩 조건문이나 복합 조건문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 내에서 다른 또 조건문을 그 서브로 하위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접근 방식은 하이어라키컬하게 즉 상위에서 하위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를 이용을 해서 블럭 범위를 지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코드도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 중첩 조건문에서는 굉장히 들여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들여쓰기를 잘못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그 코드가 바뀌면서 들여쓰기의 오류를 신텍스 에러를 아마 표시를 해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텍스 에러 나는 것을 보고 내가 혹시 들여쓰기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내에 다른 조건문을 포함하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에 true라고 하는 불리언 데이터형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X와 Y에는 각각 숫자 자료형인 5와 10을 어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자, 만약에 A가 true이면 자, 전체 블럭 범위는 이 블럭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 블럭 범위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블럭 범위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A가 true이기 때문에 이 블럭 범위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블럭을 실행하기 위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나씩 실행을 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한 번 더 판단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X가 크냐 Y가 크냐에 따라서 X가 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그런 모든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이 블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X, Y의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 코드 블럭은 if 부분이 실행이 될 수도 있고 else 부분의 블럭이 실행이 될 수 있으니까 논리적인 그런 과정에 따라서 실행되는 그런 코드 라인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X가 Y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화면상에는 A는 true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 그리고 중첩되어 있는 이 조건문 안에서 X와 Y 값을 가지고 조건을 비교를 해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여쓰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 들여쓰기를 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들여쓰기를 잘못한다라고 하면 들여쓰기 오류 표시가 아마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조건문을 가지고 로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만 잘 생각을 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조건문이라 하더라도 이 중첩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로 구현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파이썬의 어떤 중첩 복합 조건문을 이용을 하는데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그러한 로직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놀이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입장료를 연령에 따라서 혹은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에 따라서 입장료를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 간략하게 보시면 왼쪽에 보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입장료를 구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회원이냐 비회원이냐에 따라서 회원인 경우는 50%를 할인해 주는 뭐 그러한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입장료를 계산한다라고 할 때 보시면 뭐 6세 이하나 60세 이상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무료로 처리 입장료가 계산되어짐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경우만 연령에 따라서 혹은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50%
할인을 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장료를 계산해 주는 그런 로직을 여러분들이 구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중첩 복합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코드의 양이나 복잡도에 따라서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중첩 복합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로직들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과정인데, 우선 뭐 입장료를 각각 0으로 이렇게 먼저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조건문은 회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if 회원이냐 아니냐를 true냐 false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오른쪽 조건문은 자, 이렇게 하나의 조건문과 또 하나의 조건문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입장료 계산을 한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입장료 계산을 한 다음에 회원인 경우는 50%를 할인해 주는 로직을 이렇게 if 구문으로 복합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if 구문과 이 if 구문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서로 복합적으로 이제 if 부분이 조건문이 구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첩 조건문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원이면 이쪽 블록이 실행이 되고, 비회원이면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쪽 블록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에 중복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왼쪽이 좀 더 중복이 좀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결과는 동일하지만 왼쪽에 그런 어떤 중첩 조건문을 사용한 접근 방식은 코드의 중복도 많을 뿐만 아니라 코드의 양도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처럼 복합 조건문, 중첩 조건문이 아닌 그런 이렇게 서로 독립된 그런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자, 일단은 나이에 따라서 먼저 입장료를 계산한 다음에 회원일 경우에는 50%를 할인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로직을 구현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제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가지고 이 나이에 따라서 회원 여부와 비회원 여부,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나이라고 하는 변수와 회원이라고 하는 변수, 여기에는 뭐 true, false가 들어가겠죠. true 혹은 false가 들어갈 거고, 자, 나이에는 여러분들이 임의의 나이를 넣어서 왼쪽 조건문과 오른쪽 조건문이 둘 다 잘 동작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회원도 한 번은 true, 한 번은 false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 예제를 실행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중첩 조건문이나 복합 조건문을 쓰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항상 최적의 그런 어떤 코드의 양도 작으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가독성이 높은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중첩 조건문을 쓸 거고, 어떤 경우에는 중첩 조건문보다는 복합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구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코드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의 그런 조건문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즉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